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제가 3분 전에 마라톤 입문 22년 2개월 만에 생애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무한한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44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4월 23일 화요일 오늘 새벽 2시 55분부터 아침 7시 41분까지 무려 4시간 46분 동안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마라톤 입문 22년 2개월 만에 생애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 꿈의 완주 횟수인 42.19km 100회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라톤 인생 22년 2개월 만에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자,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4월 2일 날 97번째 풀코스 완주는 4시간 56분이 소요됐고요. 4월 9일에 98번째 풀코스 완주는 4시간 30분이 소요됐고요. 4월 16일에 99번째 풀코스 완주는 4시간 41분이 소요됐고요. 오늘 100번째 풀코스 완주는 4시간 46분이 소요됐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14.5도 정도 됩니다. 마라톤을 하기에 최적의 기온이 10도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2시 55분에 스타트 라인을 출발할 때 기온이 14.1도였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흐른 상태에서는 13.5도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계속 14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시간 46분 동안 생애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하는 그 시간대에는 평균적으로 기온이 14도 정도, 굉장히 마라톤 하기에 좋은 기온이었습니다. 자,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에서 북서쪽 방향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북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향연을 펼치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한 바퀴에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105리길이 되는데요. 오늘 마라톤 입문 22년 2개월 만에 생애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하는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에게는 완주횟수, 풀코스 완주횟수 100회는 그야말로 로망, 꿈인데요. 제가 2002년 3월 1일 3.1절에 마라톤에 입문하고 그로부터 22년 2개월 만인 오늘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에 생애 100번째 풀코스 완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도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했는데요. 뭐든지 첫 경험이 가장 짜릿한 성취감, 쾌감, 희열, 환희를 만끽하는데요. 제가 마라톤 입문 딱 2개월 만인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달림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를 완주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오늘 2024년 4월 23일에 생애 100번째 풀코스 완주라는 위협을 이루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구름 낀 날씨고 그제는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햇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서울의 랜드마크, 잠실벌의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정말 짜릿한 성취감을 만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2개월 만에 풀코스를 100번 완주한 그 기록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자, 공식 100번 완주 중에 공식 대회에 출전해서 완주한 게 56회고요.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삼아 나 홀로 달리기로 풀코스를 완주한 게 44회입니다. 공식 대회 출전이 56회, 나 홀로 달리기가 44회. 그래서 합해서 100번의 풀코스 세 자릿수 완주했습니다. 100번의 풀코스 완주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마라톤 클럽 중에 100회 마라톤 클럽이라고도 있는데요. 퍼플 색깔, 보라색이죠.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100회 마라톤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활동하는 100회 마라톤 클럽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100회 마라톤 클럽에도 이제 가입할 그 요건을 갖췄습니다. 물론 100회 마라톤 클럽이라는 게 100회 완주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0회 완주를 목표로 아마추어들한테는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42.19km 100회 완주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마라토너들이 구성원이 다 해서 뭐 100회 마라톤 클럽일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아마추어들한테 꿈의 기록, 완주의 수라 할 수 있는 100회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자, 저의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입문 3년차 했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공식 대회 출전하면 4시간 이내에 완주를 합니다. 오늘처럼 나 홀로 달리기로 연습 삼아 달리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공식 대회 출전하게 되면 4시간 이내에 완주합니다. 제가 오늘 입고 뛰었던 옷은 자, 이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보시면 자, 이게 제가 입고 뛴 옷이 서울 마라톤 20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마라톤 2019, 서울 마라톤 2019. 그 다음에 뉴 발란스. 그 다음에 여기에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고가 서울 마라톤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복장이 지금부터 5년 전 2019년 3월 동아마라톤, 즉 2019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겸 제 90회 동아 마라톤 대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있었던 2019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겸 제 90회 동아 마라톤 대회로 기억합니다. 올해가 제 94회 동아 마라톤 대회인데요. 5년 전은 90회 대회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첫 해에는 2020년 1월 20일 날 대한민국의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해에는 동아마라톤이 아예 개최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약식으로나마 소수만 참가시켜 가지고 약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대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횟수에 산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2024년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겸 제94회 동아 마라톤 대회고요. 5년 전 2019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는 제90회 동아 마라톤 대회로 기억을 합니다. 여하튼 이게 또 5년 전에
동아 마라톤 대회 기념품입니다. 이걸 입고 달렸었고요. 그때 기록이 공식 완주 기록이 3시간 50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최고 기록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전인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라는 개인 최고 기록이고요. 5년 전에 이 유니폼을 입고 달렸던 2019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겸 제90회 동아 마라톤 대회에서는 공식 완주 기록이 3시간 50분대에 완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적 훈련 거리는 지금까지 22년 2개월 동안 달리면서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약 28,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22년 2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뭐가 붙어가지고 떼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2개월 동안 풀코스를 100회 완주했기 때문에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5회 정도 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풀코스 완주를 4.5회씩 했고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공식 대회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나 홀로 달리기로 저는 굉장히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22년 2개월 동안 100회를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5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은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보다 굉장히 더 많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첫 해죠. 2020년에는 풀코스 8회 완주, 2021년은 6회 완주, 2022년은 8회 완주, 2023년은 다시 6회 완주. 올해는 벌써 지금 넉 달밖에 안 지났는데요. 올해는 벌써 6번째 완주입니다. 6번째. 1월 말에 완주하고 2월 말에 완주하고 4월 2일 완주, 4월 9일 완주, 4월 16일 완주, 4월 23일 완주. 이렇게 해서 올해는 오늘이 6회 완주일 뿐만 아니라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4월 들어서 제가 4월 2일 날 97회 완주, 97번째 완주, 4월 9일 98번째 완주, 4월 16일 99번째 완주, 4월 23일 100번째 완주를 했는데요. 4월이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어서 낮에는 뭐 20도 내외까지 기온이 올라가니까 달리기 하기에 좀 덥지만은 오늘처럼 새벽에 달리면은 한 13, 14도 내외 그런 선선한 날씨 속에 달릴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4월을 마라톤 완주 100회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4월을 4월 달에 4회 연속 4주 연속이죠. 4주 연속 풀코스를 완주를 함으로써 오늘 드디어 100번째 풀코스 완주를 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롯데월드타워를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 전방 300m 정도 지점에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고요. 지금 전방 한 200m 전방에 석촌호수 서호의 한 복판에 있는 이게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는 서호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규모가 워낙 커서 지금 바로 비추고 있는 서호의 북쪽변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쪽 호수인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 조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형형색색의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이 아파트 단지는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에 잠실 주공 4단지 아파트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곳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호의 남쪽 조깅로와 쫙 건너편에 동호는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요. 동호 쪽의 남쪽 조깅로, 지금 비추고 있는 서호의 남쪽 조깅로와 그 다음에 저 멀리 동호의 남쪽 조깅로를 따라서 한 30여 층 되는 높은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봄꽃의 향연 방향을 촬영하면서 햇볕이 저쪽에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순광 방향입니다. 역광의 반대 순광 방향이어서 이쪽으로 해야 제 얼굴이 밝게 보일 것 같아서 이 봄꽃의 향연을 촬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햇볕은 저기 보시다시피 남동쪽 방향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여기에서 한 10km 정도 가게 되면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 방향에서 오늘의 태양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애 100번째 풀코스 완주 기념으로 미국의 스포츠 대통령 랭킹 1, 2, 3위에 관하여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은행 재직 시절에는 법무팀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국금융연수원에는 올해가 출강 여신법률 과목 등 출강 11주년입니다. 자,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하고 4년 전에 인문학 서적을 3권 출간하고 작년에 인문학 서적 2권 출간, 올해 2월 19일 날 인문학 서적 6번째 출간을 함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는데요. 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장 처음에 출간한 2020년 1월에 출간한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또 2020년 3월에 출간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또 2020년 4월에 출간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출간한 제2차 세계대전, 또 2023년 10월에 출간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그리고 드디어 올해 2월 19일에 출간한 흥미진진한 미국사, 이러한 책들을 출간을 했는데요. 그 책 내용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제가 미국의 스포츠 대통령 1, 2, 3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말 재밌구나 라는 실감 나실 겁니다. 자,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건강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만약 사람이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 목숨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죠.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의 명언 중에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제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나폴레옹 스스로도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요. 그러한 황제, 유럽 대륙을 쥐락펴락했던 황제 자리에 있을 때는 좋지만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린 황제보다는 쫄병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나폴레옹 명언 69가지 중에 하나가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졸병이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또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험하게 산다 할지라도 죽어버린 것보다는 목숨을 유지하고 산 게 더 낫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석촌호수 달리면서 지금은 제가 서 있는 곳이 석촌호수 서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저기 달리다 보면 동호의 남동쪽 코너에 무슨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에가 수년 전부터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있는데요.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런 뜻이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키케로의 명언이 거기에 영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목숨이 살아있는 이상 끝까지 희망은 있을 수 있으니까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While there is life, there is hope라는 명언이 저기 석촌호수 동호의 남동쪽 코너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운동을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2시 55분부터 7시 41분까지 무려 4시간 46분 동안 이곳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생애 100번째 풀코스를 완주를 했는데요. 제가 달리는 그 시간대에 어르신들 새벽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젊은 분들도 달리기 하는 분들 꽤 많이 봤습니다. 다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스포츠 대통령 랭킹 1, 2, 3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맥킨지 컨설팅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습관 형성에는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보통 연초에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쉬운 이유가 운동을 습관화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를 악물고 계속 66일 동안 하게 되면 몸에 습관이 배겨가지고 그 운동이 자신의 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라톤을 지금 22년 2개월 동안 했는데요. 자, 운동을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대통령 랭킹 1, 2, 3위 말씀드리면 흥미진진합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햇볕 순광을 찍기 위해서 제가 봄꽃을 향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의 스포츠 대통령 랭킹 1, 2, 3위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게 뭐냐면 2009년 4월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스포츠 대통령 1, 2, 3위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기준은 1901년부터
조사했던 2009년까지, 즉 109년 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01년부터 조사 시점이었던 2009년도까지니까 109년 동안이니까요. 자, 20세기 대통령과 21세기 전반기의 초반의 대통령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1901년의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25대 1901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42세의 나이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자, 그 대통령이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 조사했던 2009년 시점은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2009년도에 그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까지 총 19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스포츠 대통령 1, 2, 3위를 말씀드리면 저기에서 무슨 또 제초 작업인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이동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시끄러우니까 저기에 잔디 정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대통령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부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총 19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 스포츠 대통령 랭킹 1위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스포츠를 그만큼 좋아했던 대통령을 칭하는 겁니다. 랭킹 1위는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고요. 랭킹 2위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고요. 랭킹 3위가 조사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왜 그들이 19명의 대통령 중에 스포츠 대통령 랭킹 1, 2, 3위에 랭크가 된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첫째, 랭킹 1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기관지 천식 등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생활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권투, 레슬링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레슬링, 권투 이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그리고 백악관 안에서도 생활을 할 때 장애물 경주, 장애물을 넘는 달리기 이런 대회를 백악관 참모들하고 자주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어느 정도로 스포츠를 좋아했냐면, 권투를 하기 위해서 백악관 안에 권투 링을 설치해 두기도 했고요. 레슬링도 또 링을 설치해 두면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투 선수, 프로 선수였던 존 설리번이라는 프로 권투 선수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가지고 그 권투 복싱 링에서 서로 스파링, 서로 겨룰 정도로 권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을 넘고 달리는 허들 경기죠. 그걸 백악관 참모들하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고 그러니까 백악관 참모들이 뒤따라가기가 굉장히 허헉거릴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그러한 이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의 대학 농구, 미국의 3대 스포츠가 뭐뭐인지 잘 아시죠?
미국의 3대 스포츠는 미식축구, 야구, 농구, 거기에다 4대 스포츠까지 하면 아이스 하키인데요. 자, 미국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인 농구. 그래서 대학 농구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대학 농구 선수들이 격렬하게 운동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충돌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대학 농구에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를 해서 그러한 사고를 막는 데 기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미국의 1901년부터 2009년까지 109년 동안에 19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 스포츠 대통령 랭킹 1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롯데월드, 자, 여기도 봄꽃의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멋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조깅로는 폭이 약 5, 6m 되고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자,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운동하신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분들이 얼굴이 나오게 되면 초상권을 침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찍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석촌호수는 주로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석촌호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러한 순환형 공원 이런 조깅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촬영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을 촬영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하다 보니까 저는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왜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도냐면 그게 지구의 자전 방향과도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과도.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또 왼쪽에 심장이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심장이 있어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사람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여하튼 시어도 루즈벨트는 그러게 스포츠 대통령 랭킹 1위인데요. 그분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다고 느껴지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분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공화당으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을 했던 분인데요. 자, 그분이 재임 기간이었던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있었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의 도고 하이헤치로 제독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무찌름으로써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는데요. 그 강화 조약이 바로 포츠머드 조약이죠. 미국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 이런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이 있었다 해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인데요. 그걸 중재했던 사람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러일 전쟁의 종전 조약에 해당되는 강화 조약을 중재했다 해서 국제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1906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4명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 4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상태에서 받은 거고, 나머지는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시절에 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됐겠죠. 그에 반해서 퇴임 후에 받았던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퇴임 후에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더 값진 노벨 평화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1924년생이신데 현재도 생존해 계시죠. 100세, 만 100세입니다. 올해 가을에 만 100세가 됩니다. 올해 가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올해 1월 6일에 탄생 100주년이었는데요. 그분도 지미 카터도 1924년생, 김대중 전 대통령님도 1924년생, 그리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1924년생, 다 동갑 분들입니다. 다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왔는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중재했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실 겁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 해가지고, 자, 그게 체결된 게 1905년이죠. 러일 전쟁 직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미국과 일본 간에 체결됐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게 한국사에서 배우셔서 다 잘 아시겠지만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승승장구해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일본의 수상 가스라와 미국의 특사였던 테프트 간에 밀약이 체결되는데, 그게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죠. 자, 그 내용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하겠다. 또 반대로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상호 간에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눈감아주는 그런 밀약이 바로 그 카스라 테프트 밀약인 거고요. 그게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가속화시켰던 거고,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조약이, 강제 조약이 체결이 된 거고요. 5년 후인 1910년에는 한일 강제 병합이라는 국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치욕의 역사가 전개됐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바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주도했던 인물이고, 그 시어도 루즈벨트의 친구이자 특사가 바로 윌리엄 테이프트라는 그 특사였고, 그 사람과
일본의 가스라 수상간에 체결됐다 해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하죠. 자,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했던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굉장히 불쾌한 인물인 거고, 국제사회의 냉혹한 그러한 외교 자국 우선주의가 역력히 드러난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어도 루즈벨트는 1909년에 물러나고 자기 후계자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체결자였던 그 윌리엄 태프트를 가스라 태프트 제약을 체결했던 그 인물인 거죠. 그 태프트를 자기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프트가 1909년 초부터 1913년 초까지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자기 친구이자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했던 그 윌리엄 태프트를 후계자로 지명했던 이유는 그 태프트를 후계자로 지명하면 나중에 퇴임한 시어도 루즈벨트가 그 태프트를 배후에서 조종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실제 태프트가 제27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시어도 루즈벨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프트가 27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1912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26대 대통령을 역임한 시어도 루즈벨트가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출마를 하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인 윌리엄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된 진보당으로 출마를 해서 표가 갈려버렸습니다. 공화당이 27대 대통령인 현직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의 표와 전직 대통령인 진보당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로 표가 갈려버리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우드로 윌슨이 이제 8년 임기를 채우는데요. 우드로 윌슨이 1913년 초부터 1921년 초까지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자, 우드로 윌슨이 이제 8년 임기를 마쳐가던 시점인 1920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또 26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1920년 대통령에도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1919년 우리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1919년도에 사망을 함으로써 시어도 루즈벨트는 19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계획했던 꿈은 좌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의 스포츠